하하, it's 그린라 타임. 방탄소년단이 컴백 일정을 발표를 하고 슈가가 이번 앨범의 프롤로그 곡이 될 섀도우 인터루드를 내놨죠. 정말이지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저는 올해에도 4월 컴백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뮤직비디오 보면서 정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았는데 다들 눈치채셨나요? 네버 오브 더 소울 시리즈는 3부작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페르소나 뮤직비디오에 이미 예고가 되었어요. 지난 페르소나 뮤직비디오에서 칠판의 곳곳에 맵 오브 더 소울, Dream, Love, Happiness, 페르소나, 섀도우, 이거의 세 단어가 곳곳에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방탄소년단은 이번 맵 오브 더 소울 시리즈를 통해서 자신들을 분석해 나갑니다. 월드스타가 된 방탄소년단, 백조의 모습을 지난 페르소나 앨범을 통해서 보여줬다면 그들의 흑조로서의 고통스러운 내면도 있음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앨범은 지난 앨범 페르소나와는 상반되는 어두운 분위기의 앨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탈리 포트먼 주연의 블랙스완은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발레단 단장이 기존의 백조의 호수와는 다른 새로운 버전의 백조의 호수를 만들기로 한 데서 시작합니다. 주인공 나탈리 포트먼은 백조와 흑조 1인 2역을 맡을 주인공으로 뽑히는데요. 하지만 단장은 불신에 빠집니다. 백조로서의 나탈리 포트먼은 좋았지만 흑조로서의 그녀는 믿을 수 없었던 거죠. 빅히트를 배운 변태라고 하죠. 빅히트가 항상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세운 계획을 복선처럼 숨겨둔 것이 밝혀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블랙스완의 장면들이 과거 피땀 눈물에서부터 이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땀 눈물 뮤직비디오에서는 영화 블랙스완의 여러 모습을 오마주한 것으로 보여지는 씬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방탄소년단에게는 방탄 유니버스라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진이 빛, V가 어둠으로 해석되어 대립구도를 이어왔는데요. 그리고 무대와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진이 화이트 스완, V가 블랙 스완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피땀 눈물 뮤직비디오에서도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부분입니다. V는 싱글러리티 공연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죠.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의 방탄 유니버스가 진 혼자 반복되는 시간 속에 다른 멤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조종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대립구조와 함께 이번 앨범에서 밝혀진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터루드, 간주라는 뜻입니다. 보통 대중가요는 2절의 가요로 구성이 되죠. 1절이 나오고 2절이 나오고 그 가운데 나오는 요게 간주입니다. 그런데 뮤지컬에도 인터루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뭐 막간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페르소나와 이거 사이에 인터루드가 섀도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빛나고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자신, 백조, 페르소나를 RM이 맡고 있다면 어두운 방탄소년단의 그림자, 내면을 흑조, 슈가가 맡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는 그동안 둘의 싱글 작품 세계를 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RM의 곡이 대중적인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면 슈가의 랩은 대체로 어둡고 거친 가사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윙스 앨범에 수록된 슈가의 솔로곡 First Love의 경우 방탄소년단 멤버의 솔로곡 중 유일하게 심의에 통과하지 못했죠. 방탄소년단의 앨범은 2019년 테일러 스위프트 바로 다음으로 탑 피지컬 앨범, 그러니까 실물 앨범이 가장 많이 팔린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BTS의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 앨범이 41만 5천 장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버스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게 된 건데요. 3위가 빌리 아일리시의 When You Fall Asleep, Where Do We Go? 입니다. 39만 5천 장이었어요. 이번 앨범을 발표하며 방탄소년단은 두 가지 활동을 내세웠는데요. 하나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전시회 커넥트 BTS이고 두 번째는 블랙스완 아트필름입니다. 지난 활동 동안 방탄소년단은 책 읽는 아이돌로 유명할 만큼 자신의 앨범을 책에서 영감받은 곡들로 채워왔습니다. 가장 유명하게 연관된 작품으로는 데미안을 꼽았죠. 고전 문학을 대중예술에 결합한 BTS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번 앨범 미술과 무용을
대중가요의 영역으로 끌어옵니다. 이는 대학에서 미학을 전공한 당시혁 PD의 이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 PD가 대학 때 서울대 가려고 점수에 맞춰서 미학과를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적성과 굉장히 잘 맞아 서울대 인문대 차석으로 졸업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번 앨범의 프로모션으로 순수예술 분야의 미술과 현대무용 이 두 가지를 택했다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 세계의 대중을 타겟으로 하는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결합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빅히트의 의지를 보여주죠. 역사적으로 예술이 뛰어난 개인의 재능에 의지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면 지금의 빅히트는 기업이 하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악 시장이 아니라 예술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 2월에 나올 앨범이 기대됩니다.